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 사수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의 새만금 현장 간담회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의겸, 박지원 후보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원팀이 구성돼야 새만금 개발과 현대차 구조 투자에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의 상승세에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소가 크게 부족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충전소가 8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완속 충전기로 충전하려면 5시간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급속 충전기 확대에 나선 것과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금강 하구뚝 인근의 놀이공원인 금강랜드가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녹슨 놀이기구와 폐허가 된 건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으로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민주당이 텃밭은 전북 사수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의 상승세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원택 도지사 후보의 새만금 현장 간담회에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의겸, 박지원 후보까지 가세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원팀이 구성되어야 새만금 개발과 현대차 구조 투자에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며 무소속 후보의 한계성을 부각시키며 견제했습니다. 새만금 33센터에서 열린 새만금 비전 현장 간담회.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가 새만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북 재생에너지 전력 개통망 신속 구축과 현대차 구조원 투자 현실화, 피지컬 AI 실증 거점 조성, 아리백 첨단 산업단지 조성,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 유치 등입니다. 전북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및 전북 개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원내대표와 보궐선거 후보들이 가세했습니다. 군산갑과 군산을 보궐선거에 나서는 김의겸, 박지원 예비후보는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과 현대차 구조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겁니다. 현대차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들어주려면 당정청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전쟁기지고 아리백 산업의 핵심 거점이고 또 전북 미래산업의 심장이 될 곳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틀 만에 다시 전북을 찾아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민주당에는 비전을 현실로 바꿔낼 힘이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새만금 현장 간담회를 연 것은 무소속 김관영 예비후보 출마로 도지사 선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적 텃밭인 전북에서 예기치 못한 성적표가 나올 경우 정청래 지도부 리더십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후보들의 승리로 원팀이 돼야 새만금 개발 등이 성공할 수 있다며 무소속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세 분의 출중한 후보님과 집권 여당 원내대표, 저 한병도까지 원팀으로 똘똘 뭉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된 도지사 선거. 민주당이 민심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텃밭 사수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김관영 무소속 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의 1호 공약을 내놨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선 8기 27조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4년간 대기업 15곳에서 50조 원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민선 8기 재임 중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됐고 결실을 맺거나 진행 중인 사안들이 상당해 단순한 목표 숫자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내일 익산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관영과 이원택 예비후보가 특검의 내란 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과 대리비 지급 사건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관영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가 내란 방조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발언했지만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이후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 무혐의 판단을 내세우며 정치적 책임이 사라진 것처럼 김 후보는 포장하고 있지만 대리비 지급 사건을 가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BS 한양이 비응항 저반시설 확장공사 낙찰 적격자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어제 실시한 입찰에서 극동건설, 계룡건설 산업, 동부건설, GS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참여한 가운데 294억 원을 제시한 BS 한양을 낙찰 적격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응항 저반시설은 당초 160여 척 규모로 설계됐지만 이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재는 500여 척이 이용하고 있어 어선 저반 불편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해수부는 이번 확장 공사를 통해 저반 능력을 확대하고 수산물 하역 불편과 혼잡 문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조달청이 새만금 신항 아스콘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조달청은 새만금 신항 조상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자재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 사태로 아스콘 수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새만금 신항은 6월 개항이 어렵게 됩니다. 익산시가 상반기 특별교부세 4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익산 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과 황등체육공원 조성, 평생학습관 엘리베이터 증축, 배산육교 내진 보강, 중앙지하차도 인명대피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입니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라며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군산시가 지역 특산물인 갑오징어를 활용해 만든 캐릭터 갑토리와 복합 브랜드 갑맥의 상표와 디자인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갑토리와 갑맥은 공식 브랜드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또 상품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축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등록 대상은 갑오징어 산란과 서식장 등 관련 시설물과 갑오징어 가공식품, 수산물 가공업, 문화축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이용자들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익산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소가 8곳에 불과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이 급속 충전기 확대에 나선 것과 달리 익산은 기본 충전시설마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체장애 2급인 박만기 씨는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던 중 배터리가 방전됐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콜택시를 불렀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콜택시를 막 1시간, 2시간, 1시간, 2시간씩 아쉬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익산의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의 장애인 전동 휠체어 충전소는 모두 8곳, 전주 59곳, 군산 20곳에 비해 크게 부족한 수준입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은 외출 때마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불편점이 많죠. 국경을 갔다가 집에까지 간다 하면 그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죠. 전동 휠체어를 완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5시간이 걸립니다. 완충을 했다 하더라도 휠체어 성능과 운행 환경에 따라 배터리 소모 시간도 달라 장거리 이동 시 외부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시군들은 한두 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 급속 충전기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은 기본 충전소마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전소가 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더 개선돼서 익산에 있는
좀 주요 시설이나 공적인 시설이나 또 일본 단체나 이런 곳에도 더 배치를 해서 좀 수요를 확장을 해야 되지 않나. 익산시는 부족한 전동 휠체어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이제 읍면 동사무소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 시설을 지금 전체 다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익산의 농촌관광 경영체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 왕궁 굿파머스와 달빛소리 수목원, 성당포구 마을 영농조합 법인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경영체는 정부 지원을 받아 밀새싹 식도락 여행과 웰니스 여행, 미니 항아리 화분 만들기 체험 등 특색 있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익산시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여자를 보면 2024년 634명에서 지난해 761명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19명이 이용해 이 상태라면 지난해 참여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서비스가 호응을 얻는 것은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주연 조국혁신당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새만금 개발과 미래산업 육성을 전담할 새만금 제2청사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새만금 제2청사를 통해 기업 지원, 산업 기획, 국가예산 확보 기능을 통합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 제2청사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투자 유치 지원과 새만금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 3개 시군 협력 업무를 전담하고 새만금 개발청, 중앙정부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경철 무소속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성명을 내고 방송토론회를 거부한 민주당 최정호 예비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방송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익산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 시민의 후보 선택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수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이 후반기 국회 부의장 당내 선출 경쟁에서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 몫인 국회 부의장 후보로 전체 101표 중 59표를 얻은 박덕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후보 선출 경쟁에는 박덕흠과 조경태, 조배숙 의원이 경쟁했습니다. 군산 금강하구돛 인근의 놀이공원이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녹슨 놀이기구와 폐허가 된 건물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뚜렷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금강하구돛 인근의 놀이공원인 금강랜드. 대형 놀이기구는 녹슬고 부서진 데다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곳곳은 유리창이 깨지고 지붕은 갈라져 폐허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인접한 금강호 캠핑장 경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서천에는 당장 있는 어린이 놀이동산이 없어서 서천까지 넘어가는 게 아쉬운데 군산에 이미 시설이 있는데 관리도 안 되고 설치도 안 되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미관상 아주 좋지 않죠. 사실 저녁이 되면은 그걸 폐허처럼 돼 있고 자연스러운데 미령의 집 같은 느낌도 들고. 지난 2008년 문을 연 금강랜드는 8,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바이킹과 물썰 매장 등 20여 종의 놀이기구를 운영했지만 사업자의 채무로 2015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2년 뒤 새 주인을 찾았지만 운영은 재개되지 않은 채 장기간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주인이 바뀌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 바뀌신 분도 계속 휴업 신고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오랜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는 물론 청소년 탈선 장소 등
우범지대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군산시도 적극적인 정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특혜 논란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금강랜드. 시민 불평과 도시 이미지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선관위가 검찰의 김슬지 도의원을 고발하고 이원택 민주당 예비후보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선거구민 20명을 대상으로 이원택 도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58만 1,6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당시 자리에 참석한 이 예비후보는 김 도의원과 기부 행위를 공모했는지를 두고 검찰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출입을 영구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은 시민 A씨가 도서관을 상대로 낸 영구 출입금지 취하 소송에서 영구 출입 제한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 기간 출입 제한은 할 수 있지만 평생 출입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익산 공공도서관 두 곳에서 소음을 내고 다른 이용객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의 소란을 벌여 도서관 측으로부터 영구 출입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던 중국 어선의 위치 발신 장치를 주워 사용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전파법 위반 혐의로 36톤급 근해자망 어선 A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경 단속반은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군산 어청도 인근에서 중국 어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AIS 3개를 발견했습니다. A호의 선장은 지난 6일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출항해 바다에서 이 장치를 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경찰서 간부가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익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부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인사를 하니까 냄새가 난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감찰을 벌여 A 경감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진출하는 등 추가 인사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취업자는 99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2천 명이 늘고 고용률은 64.5%로 1.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이 12.6%, 건설업이 10.1%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실업자는 2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9% 감소하고 실업률은 2.5%로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는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민주당 중앙당 당원 명부를 입수해 경선 과정에 활용한 혐의로 고발된 도의원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PC 등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당원 명부 유출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이상 저온 현상으로 인해 도내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전북본부에 따르면 4월 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상 저온 현상이 발생해 무주와 임실, 남원 등 8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과와 배, 복숭아 등이 착과 불량이거나 생육 지연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 국립공원 내 대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을 허가하자 도내 시민환경단체들이 명칭 세탁을 통한 위법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의결한 내장산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도심공원에서도 6홀 이하로 제한되는 시설을 국립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허가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정읍시가 내장산 공원자연 환경지구에 축구장 6개 면적인 32홀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의 대표 여름축제인 수제맥주 블루스 페스티벌이 다음 달 12일 막을 올립니다. 군산시는 강산해와 김종서, 김경호, 신촌블루스 등 17개 블루스 밴드가 참여한 가운데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에는 군산맥주 4개 업체와 중국, 일본, 미국, 대만 등 수제맥주 업체 5곳 등이 참여해 50여 종의 다양한 수제맥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행사장은 매일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6,000원인 가운데 입장객에게 군산사랑 상품권 5,000원이 지급됩니다. 국립익산박물관이 야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합니다. 박물관 속 음악 산책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차례씩 진행되며 전통음악부터 재즈와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익산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원광대학교 박물관이 식생활 관련 특별전 식기 전에 먹고 가를 개최합니다. 박물관에 따르면 전시는 오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원광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전시에는 가마솥과 옹기, 나주반 등 음식과 식생활에 관련된 유물이 전시됩니다. 또 교내 단과대학별 매점을 주제로 한 전시와 다식 비누 만들기, 키링 제작 등의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13일 이웃을 향한 정기적인 나눔을 약속한 신규 착한 가게 2곳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하고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착한 가게는 가족에게 주는 김과 해피드림 재가노인 복지센터입니다. 착한 가게를 통해 모인 성금은 사회적 고립 가구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저소득 가구의 안전한 계절나기를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다가 흐려지겠으며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1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파고는 최고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